네, 4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오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화, 토, 금수. 그래서 이 목화, 토, 금수가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부족한 오행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행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 그렇지 않으면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오행들을 맞춰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행이 너무 넘치고 또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놓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행의 상생 상극을 통해서 내 사주 원국이 제대로 된 상생 구조에 있는지 아니면 상극 구조에 있는지, 또 상생이 다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상극은 다 나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죠. 자, 오행 상극의 의미와 그 작용. 뭐 물론 이 상생도 있습니다. 상생. 그래서 먼저 상생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행 상생의 의미와 그 작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과 상극이란 말은 우리 삶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시 목생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을 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상생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나무는 불을 살리고, 화생토, 불은 땅을 살리며, 그 다음에 토생금, 금은 땅은 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금생수, 금은 물을 만들어내고, 수생목, 물은 또 나무를 길러낸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금 의미를 두고 보면은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땔감으로써, 땔을 뗄감으로써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무는 햇볕을 받아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상생 구조란 말입니다. 화생토, 햇볕을 받은 땅은 단단해져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축축한 땅들은 질컹질컹거리고 하지만, 햇볕을 받은 땅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토생금이에요. 땅 속에서 금속을 캐낼 수 있고, 수생금이에요. 금은 물 속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또 물이 있어야지 예리해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 이 금을 이제 쇠로 보기도 하지만 돌로 보기도 하거든요. 수원지, 엉달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의미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상생의 정신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는, 그래서 그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생이 아니에요. 우리 상생도를 받지 않습니까? 상생도는 그냥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give. 내가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기만 하면 또 나한테 받은 상대는 또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주고 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상생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덕을 쌓아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해진다. 이게 이제 바로 대동사회로 가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상생도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반생, 상생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나를 생해주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나는 나무는 하나인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뜨거나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생이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그래서 뭡니까? 아이들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생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반생입니다. 그러니까 목화다식.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불을 꺼지게 하죠. 캠핑 가서 보면 이제 적당히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할 수 있어야지 불이 잘 붙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하는 것이고, 화다토척이에요. 불이 너무 많으면 땅이 메마르고 척박해지죠. 토다금매, 흙이 너무 많으면, 그죠? 금이 흙 속에 묻혀서 보석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금다수탁, 쇠가 너무 많으면 물이 탁에 쳐서 마시지 못하게 되고, 수다목부, 물이 지나치게 많은 나무가 물에 떠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만생, 이렇게 저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을 저기 돕는 생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약할 때 남을 도우면 어떡합니까? 나도 망가지죠. 나도 째지게 가난한데 굳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면은 남을 돕다가 내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극이라고 합니다. 내게 별로 없는 능력이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나도 힘들어지는, 그게 반극이에요. 그러니까 목다수축, 그렇죠? 나무가 너무 많고 물이 너무 적으면 적은 물로 나무를 길러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너무 적으면 나무에 빨려 들어가서 말라버리게 되죠. 화다목분, 예. 불이 너무 강하면 나무를 모두 태워버려요. 이게 뭐 저기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메말라 버리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금다토약, 흙 속에 금속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흙 속에 적당한 자갈이 있으면 좋지만 자갈이 너무 많으면 자갈밭이 돼서 쓸모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 수다금침, 물이 너무 강하면 쇳덩이가 물에 잠겨버려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녹슬어 버리는 거죠. 토다화식,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흙 속에 붙어서 꺼지게 돼요. 적절한 햇볕은 땅을 단단하게 하지만 햇볕이 약하면 땅을 진흙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위치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남을 도와서 안 돼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모여서 발전해 온 거예요. 내 사주에 어느 오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이 생해주는 다른 오행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도와주되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도와야 해요. 그 이상으로 도와주면 오히려 의타심이 생겨서 상대를 뭐 마마보이나 마마걸처럼 해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내가 남을 도와서 생해줄 때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극을 당해서 나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주 오행은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부족한데 어떡하냐? 그게 다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상극은 또 뭐냐? 상극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제 이 사람들 관계는 상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이제 저기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걸로 저기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상극이 상대를 눌러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극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생도 있어야 되지만 극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은 바로 옆에 거를 생겨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별 모양이 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상극도입니다. 상극도. 자, 상극을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적절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살아갈 때 제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망나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통제는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상극. 예를 들어서 목인 경우에 내가 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극자가 있고 극아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과 관련해서는 내가 극한 그 상태인 목극토, 이것이 작용일 수가 있겠고, 내가 극을 받는 금극목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극을 하느냐, 내가 극을 받느냐,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극을 하는 경우에는 재성이고, 내가 극을 받는 경우에는 관성이고, 이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극을 하게 되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극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이 움직이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사주에서 보면은 재물이 곧 여자와 같아요. 남자에게 재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운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또 내가 극을 당하게 되는 것은 관운이랍니다. 그러니까 극을 당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도 그 통제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 소비가 있어야 돼요. 남자에게 관우는 명예 또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여자에게 관우는 명예 또는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녀에 따라서 내가 극을 하느냐 극을 받느냐의 그것이 나한테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목극토.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단단해집니다. 토극수. 흙은 제방 역할을 해야 넘치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제방이 없으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수극화. 물은 빛을 반사시키며 물에 반사된 빛은 아름다워요. 물론 물이 불을 끄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화극금. 광물은 불에 녹여야지 불순물을 제거되고 순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금극목. 나무는 연장으로 다듬어야 쓰임새가 생겨요. 그래서 전지가이를 가지고 나무를 전지를 잘 해줘야지 나무도 튼튼해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치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강한 것을 건들면 내가 오히려 당해요. 역극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덤벼다가 죽도록 맞는 것 같은 거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상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금다목결. 목다금결. 나무가 너무 단단하면 도끼가 상하게 되고, 금다화식. 쇠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고, 화다수증.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증발해 버리고, 수다토류. 물이 너무 많으면 제방이 떠내려가 버리고, 토다목척. 흙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힘을 잃고 꺾어지게 되는 이런 의미들 보면 되겠고요. 오행의 상극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적절한 통제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만한 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극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재물은 내가 극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 두드려 맞으면 역극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뭐 재물을 손에 쥐고 죽는 경우는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순히 그것이 뭐 수생목 목생화 그 다음에 화극금 금극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